연 2.5%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 줄곧 있었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라는 문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대로 바뀌었습니다.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도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로 대체됐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은 지난 8월 5명에서 10월엔 4명, 이번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대3 정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도 있고 동결해야겠다는 분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걸 그냥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 회복세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등 최근의 경제 상황도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목소리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1%포인트와 0.2%포인트 높은 1.0%와 1.8%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분야의 경기 회복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잘라서 말씀드리면 조사국에서 보는 그 내년의 회복이 완연한 경기 회복이라고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는 측에서도 상당 기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방향전환을 하기 전에 금리를 동결하는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바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상당 기간 좀 동결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이창용 총재는 최근 불안한 환율과 관련해선 개인 등 내국인의 해외 투자 쏠림 현상을 막아주면 고환율이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파 코너입니다. 혹시 평소에 달러를 좀 쓰십니까? 달러 쓰러 가고 싶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요즘. 너무 비싸죠? 네네. 사실 저도 달러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이렇게 달러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도 요즘 입만 열면 환율 올라가는 거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나 싶은데 네. 이거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바꾸고 보면 왠지 또 더 내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냐의 원인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와요. 해외 투자를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해서다. 이런 네. 말도 나오고 아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자, 일단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달러, 즉 투자금을 줄이는데 무게를 좀 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민연금을 네. 뭔가 환율 잡는 데 동원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국민연금은 괜찮은 건지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익대 경제학과 홍기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 교수님. 네. 답이 없는 문제가 같긴 한데 답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너무 알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러기를 하시는 분이라거나 수출 수입업을 하는 분이 아니면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오르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금 공포심이 많거든요. 제일 먼저 뭘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서. 일단 해외를 나가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이 해외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외 자산을 갖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해외 채권을 해외에서 돈을 빌렸다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달러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은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 밑에서 만나서 케이크 사주신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못 먹었어요.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애플파이를 먹고 왔습니다. 아, 근데 그 애플파이가 튀긴 애플파이거든요. 제가 네. 되게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의 1,500원짜리 애플파이인데 네. 행사. 근데 그게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튀겨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밀가루도 수입을 많이 하고요. 튀기는 올리브유도 수입을 많이 해요. 네. 사과는 수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운송하는 그 트럭도 기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다 원화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1,500원짜리를 먹다가 오늘 무슨 얘기를 시작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걸 들고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2,000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드셨군요. 케이크 못 먹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우스개로. 지금 당장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라. 네.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네. 약간 같은 논리로 두 개를 드셨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들어오는 이 물건들의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싸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서 우리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자, 큰일이네. 환율이 오름으로써 또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장 이득이고 누가 가장 뼈 아플까요? 수출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익이죠. 왜냐하면 내가 파는 원화 가격은 그대로인데 네.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은 원화 가격은 그대로고 매출이 팔리는 물건이 늘어나니까 매출이 늡니다. 네. 똑같이 뒤집어서 수입업자들은 불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행을 나가려는 분들은 불리하고요. 해외에 자산이 있는 분들은 유리해요.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네, 이 항상 이쪽은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하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뭐 유불리가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국민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환율을 폭등시킨 주범 중에 하나로 지금 국민연금이 저격을 당했거든요. 네.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시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홍 교수님, 저는 사실 약간 이제 어제 좀 제가 알고 있던 개념이 혼선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고갈될까 봐 걱정하면서 해외 투자 잘해서 수익률 좋으면 그게 왔다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 말은 그게 그렇게 커지면 오히려 물가도 상승시키고 우리 구매력도 낮추고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연금 내시죠? 연금 내고 있죠. 네, 마음이 아프잖아요, 항상. 마음이 아프죠. 제 월급 걱정도 통장에 되고. 아, 이 연금을. 근데 이제 노후를 위해서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이 연금을 더 걷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돈이 많아요. 네. 국내 증시를 왔다 갔다 그럴 정도로 돈이 많은데 거기다 돈을 더 줄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도 늘어나요. 그러면은 돈이 빠르게 들어오는 만큼 해외 투자도 빠르게 늘어날 텐데 네. 그때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환율이 달러의 수요가 늘고 원화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공급이 늘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오르겠죠. 아, 네네. 문제는 국민연금의 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원화로 측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이 국민연금이 외국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화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규모가 그냥 컸을 때는 이런 효과가 그렇게 미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쌓아서 해외에 투자를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데 네. 갑자기 기금이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금을 언제든 잘 주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1%라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좋지만은 않다라는 또 영상도 보고 온 거잖아요. 근데 전 좀 의문이 드는 게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환율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할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가 해외에 아니면 우리 외환 시장이 너무 작은 건가 이런 좀 궁금한 또 들더라고요. 우리 외환 시장이 작지는 않고요. 국민연금이 큽니다. 이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야 이 감이 더 잘 올 것 같아서 네. 시청자분들이 네. 좀 조사를 해왔는데 정부 설명을 보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죠. 네. 이게 828억 달러예요. 네. 네네네. 근데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이 해외에다 투자한 게 321억 달러입니다. 전 국민이 네. 828억 달러를 벌어왔는데 네네. 국민연금이 321억 달러 해외에다 투자한 거예요. 3분의 1을 투자한 3분의 거네요. 1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의 이 영향력이 절대 작지 않은 거죠. 우리가 벌어온 돈의 3분의 1을 해외에다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거기다 더해서 국민연금 해외 투자 규모가 25년 8월 기준으로 77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전략을 모두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770조 정도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언론들을 보면 국민연금이 최대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대요. 네. 근데 우리가
외환 시장의 일평균 원달러 관련 거래가 300에서 500억 달러 사이입니다. 네네. 그러면 며칠치 거래 대금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거래 그렇죠. 대금 국가 전체 외환 시장의 거래 대금을 이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네. 당연히 환율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란 말이 나오니까 논란이 또 되기도 했어요. 아니 수익률을 그렇게 강제로 국가에서 해외에 이만큼 투자해라 저만큼 투자해라 해서 되는 거냐 이랬더니 이제 아까 보신 그 구윤철 부총리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뉴 프레임워크다. 앞으로 새 틀을 짜겠다라고만 했는데 이 새 틀이라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말 환율을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그 두 가지씩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제 생각으로는요. 국민연금 카드는 브레이크나 에어백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급하게 그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엔진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차 사고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네. 저는 국민연금이 이 그림에 들어오는 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유를 가져왔는데요. 네. 어제 정부가 언급한 이 워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동원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안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좀 애매해요. 무슨 소리인지. 네. 이게 뭐냐면 네. 속도 조절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딱 그 얘기거든요. 뭐냐면 해외 투자를 기계적으로 줄이면 네.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장기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기계적인 프로세스가 돼버리면 네. 사실 대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잠시적 수익률을 깎아먹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환시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거기다가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환시장에 너무 변동성이 큰 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자신들은 원화로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암만 해외 투자를 많이 해도 네. 원화로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빠지는 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또는 단기적인 이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이 지나치게 높은 환율의 새로운 그 뉴노멀이 지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국민연금들이 자신의 미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환의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시적인 에어백은 돼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도구로 쓰는 건 아니다. 그럼요. 네. 국민연금을 이렇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교수님이 생각하는 위험성,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게 이제 저희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하다 보니 네. 일단 수익률 리스크가 저희가 방금 얘기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 수익률 리스크가 있는 게 해외 투자를 지나치게 억제를 해버리면 네. 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수익에서 잘려나가는 위험이 더 규모가 더 커져서 네.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지나치게 해외 투자를 억제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해온 얘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자금이 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국민연금의 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 말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향성은 분명히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를 잡아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장 리스크가 있죠. 네네. 뭐냐면 한 번은 시장이 미처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다음번에도 또 국민연금이 환 시장이 변동성이 높을 때 투입이 되고 또 개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상을 합니다. 시장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개입하겠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로 베팅을 하겠죠. 또. 그렇죠. 나쁜 선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 리스크라서 요러한 세 가지 정도 리스크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국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리스크네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을 어쨌든 활용을 하는 건 결국은 해외 투자가 많아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원화 가치 하락폭이 아시아에서 최대라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히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미국, 일본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보다 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이 훨씬 더 많다. 이게 이제 그래프로도 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라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와중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한번 먼저 듣고 와보시죠.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논의를 할 때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에서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1,500원 가는 거가 뭐 한미 금리차 때문도 아니고 외국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 채권 다 들어오는데 단지 그냥 해외 주식이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창용 총재의 이 발언이 커뮤니티에서는 좀 와글와글 시끄럽습니다. 뭐 쿨해서 젊은이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총재도 해외 투자 때문이다를 좀 더 힘을 준 건데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사람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혹시라도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게 된다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일단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더해서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환율이 오르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채권에다 투자하거나 우리나라에 돈을 묶어두기보단 미국으로 가져가겠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러면 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 얘기가 틀린 네, 얘기는 네. 아닙니다. 네. 다만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자금이 그러면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믿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금리를 올린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리고 네. 환율은 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펀더멘탈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네. 환율을 잡으려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게 되면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펀더멘탈이 약해질 수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다시 환율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답이 있으세요라고 해서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정도의 문제이고 어디까지냐의 문제이지 올려라 내려라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 연준 발표에도 우리가 끄떡 없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다음 달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환율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탄력을 받을까요? 아닌데 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트레이딩 플로어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투자은행에. 네. 그때 제 옆쪽에 환 트레이더들이 있었어요. 네. 네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환은 신의 영역이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저희보단 잘 아시잖아요.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측을 하기가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환이라는 존재가 어쩔 때는 굉장히 견고하고 이 무딘 존재다 보다가 어느 순간엔 또 굉장히 예민한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나중에 있을 꽤 시간이 지나서 있을 미국의 이 기준금리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그때 기준을 내렸다, 올렸다, 그대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확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 달 돼봐야 알겠군요. 맞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사실 우리가 몇 달 전까지는 환율 1,400원대, 1,300원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로 다시 1,300원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신의 영역이긴 한데 경제학사로서. 네,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네. 지금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1,400원대의 환율이라기보단 네.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되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게 걱정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현재의 1,400억대 환율이 위기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요. 네. 이게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1,400원대는 2008년이나 아니면은 98년 위기 때랑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다르죠. 이거는 펀더멘탈에 의한 거지 수급에 의한 문제가 아니었다 보니까 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라기보다는 이 이후의 환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답변을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뭐 패닉을 하지 마시고 네. 자신의 그 중심을 잘 잡으시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네. 자기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네. 아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